이 사이트, 제 웹사이트인데요. 뭐로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코드 한 줄 없이 피그마 사이트로 만들고 배포한 사이트예요. 피그마 내에서 보면 화면 크기별로 3벌씩 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형으로 웹이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피그마 사이트로 랜딩 페이지 쉽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피그마 사이트의 기본 구조, 랜딩 페이지 제작하는 법, 그리고 제작 전 꼭 알아야 하는 팁과 한계점 순으로 진행해 볼게요. 제가 직접 만들면서 겪었던 우여곡절들을 모두 정리해서 정말 중요한 팁들만 정리해 왔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서비스 제작 중인 분들을 위한 무료 디자인 컨설팅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동해띠. 상단에서 사이트를 누르면 다양한 용도의 여러 가지 템플릿이 나옵니다. 전문 디자이너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템플릿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랜딩 페이지를 만들 거니까 여기서 골라볼게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서 이 템플릿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총 3페이지로 구성된 페이지네요. 간략하게 사용된 스타일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피그마 빈 공간을 눌러보면 스타일로 지정된 항목들이 나와요. 폰트 스타일 9개와 색상이 등록되어 있네요. 피그마 사이트에서는 폰트 스타일을 꼭 지정해주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각 페이지가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 3가지 사이즈로 작업이 되어 있는데 이 화면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함께 작동합니다. 우측 상단 인터랙션을 눌러보면 홈, 어바웃, 다른 페이지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버튼을 누르면 어바웃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되어 있네요. 피그마 외부의 링크로도 연결 가능합니다. 오픈 인뉴 탭을 체크하면 새 창에 해당 링크를 열어줍니다. 템플릿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응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 내에 어느 화면에서 수정을 해도 다른 반응형 화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텍스트를 수정하면 3개의 화면에서 동시에 수정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페이지 구성의 순서를 바꾸어도 세 화면 동시에 움직입니다. 모든 사이즈의 화면을 직접 수정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요. 이 영역을 한번 수정해 볼게요. 색상을 흰색으로 바꾸고 위치를 아래로 내려볼게요. 같은 구성인데 사이즈별로 폰트 사이즈가 다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던 폰트 스타일을 지정해 두어서예요. 피그마 사이트에서의 폰트 스타일은 화면 크기별로 각기 다른 사이즈와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폰트 스타일을 보기 좋게 정렬해주고 모든 제목 폰트를 블랙산스로 바꿔볼게요. 화면에 바로 반영이 되죠? 나머지 작은 폰트들은 노토산스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당 폰트 스타일로 지정되어 있던 모든 텍스트에 적용됩니다. 원하는 폰트로 다 교체했으면 이제 문구를 자유롭게 바꿔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피그마 사이트에선 아직은 구글 폰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리텐다트 폰트를 적용해보면 디자인 화면에는 적용이 되지만 웹 미리 보기에선 적용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구글 폰트에 있는 나눔 명조를 사용해볼게요. 그럼에도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폰트 스타일로 지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폰트 스타일을 하나 복제해서 나눔 명조체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텍스트를 해당 스타일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행간이 좀 좁으니까 수정해줄게요. 이때도 등록할 때랑 마찬가지로 각 프레임 크기별 행간을 모두 수정해줘야 합니다. 폰트 스타일로 지정된 나눔 명조는 미리 보기에서도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트 스타일을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빈 페이지에서 랜딩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바일, 데스크탑 2가지 사이즈의 빈 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작은 PC까지 모바일 화면을 늘려서 띄우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태블릿 사이즈를 한 번 더 추가해 줄게요.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3개로 나누어졌죠. 좌측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미 만들어진 디자인 블럭이 있어요. 하나의 통 페이지부터 헤더, 푸터, 섹션, 다양한 링크 인베드까지 드래그 드랍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랜딩 페이지 순서대로 구성해 볼게요. 우선 헤더 내비게이션을 하나 골라줍니다. 클릭하면 자동으로 세 화면 모두에 적용돼요. 그리고 랜딩 페이지 최상단, 가장 임팩트 있는 첫 화면은 이 친구로 해볼게요. 아래 구성들도 자유롭게 추가해볼게요. 마지막엔 유튜브 영상을 하나 삽입하고 푸터로 마무리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를 이미지로 복사해서 GPT에게 이 웹사이트 구조에 맞게 아무런 랜딩 페이지나 기획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GPT가 준 문구들을 그대로 반영해볼게요. 이 유튜브 인베드는 화면 너비에 꽉 찼으면 좋겠어서 너비를 필 컨테이너로 바꿔주겠습니다. 기본적인 뼈대가 완성됐으면 위에서부터 완성도를 올려보겠습니다. 텍스트랑 버튼 간 간격이 너무 좁아 보여서 우측 오토 레이아웃 패널에서 조절해볼게요. 그리고 아래 이미지에는 실제 사진을 넣으면 좋겠죠?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 4장으로 교체해줬어요. 그리고 상단 헤더를 보니 로고도 있어야겠네요. 대충 로고를 하나 만들어주고 텍스트와 로고를 모두 커맨드 옵션 5를 눌러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해줍니다. 오토 레이아웃을 걸어주고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로고로 명명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인터랙션 지정하기도 편하고 다양한 사이즈로 로고를 복사해서 사용해도 깨지지 않아요. 이 로고를 헤더 영역에 넣어주고 기존 로고는 지워줄게요. 그러면 다른 화면 크기에서도 모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로 넘어와서 모든 텍스트를 노트 산스 KR로 바꿔줄게요. 구글 폰트 중에서는 이 한글 폰트가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섹션에서는 총 4가지의 챌린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챗GPT로 생성한 아이콘을 가져와서 영역에 맞게 하나씩 넣어줄게요. 이미지를 넣었으면 기존 이미지는 삭제해줘야겠죠? 꼭 하이드가 아닌 삭제된 게 맞는지 좌측 레이어에서 확인해주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작은 화면에선 아이콘이 너무 큰 것 같아 조절해줄게요. 화면끼리 연결되어 있지만 수치 조절 정도의 수정은 가능합니다. 내가 보는 디자인 화면과 실제 반영된 화면이 다를 수 있으니 수시로 미리 보기로 체크해줍니다. 이 정도면 기본적인 디자인은 끝난 것 같아서 인터랙션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우측 상단 인터랙션을 눌러보면 요소에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수 있어요. 메인 텍스트에 등장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볼게요. 화면에 나타났을 때 30픽셀 아래에서 서서히 등장하도록 설정해줬습니다. 미리 보기 해보면 이렇게 아래에서 등장하죠. 그 아래 텍스트에도 같은 효과를 주는 대신 딜레이를 300ms를 줘서 순차적으로 등장하게 해볼게요. 버튼에는 딜레이를 더 줘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로 확인해 볼게요. 아래 버튼들의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살짝 작아지는 것도 피그마 자체에서 호버 이펙트를 지정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이 4장의 이미지에도 마르퀴라는 이펙트가 걸려 있는데요. 요소가 설정한 방향으로 무한히 흐르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실험해 보면서 랜딩 페이지에 다이나믹함을 추가해 보세요. 확인해 보는 중에 챌린지 카드가 늘어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래서 수시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안팎 레이어 모두에 필 컨테이너로 적용해 줍니다. 이제 효과도 끝났다면 실제로 작동하게 링크를 추가해줘야겠죠? 우선 버튼을 눌렀을 땐 피그마 공식 홈페이지가 새 탭에서 열리도록 링크를 추가해줄게요. 데스크탑 사이즈에서만 연결했는데 링크도 동시 적용됩니다. 여러 페이지 간 연결도 가능합니다. 페이지 블럭을 하나 추가해볼게요. 성공 사례보기 버튼을 옆 페이지로 연결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뒀던 로고 컴포넌트를 홈페이지로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페이지 내 로고를 일일이 연결해줄 필요 없이 로고 컴포넌트가 사용된 곳은 자동으로 홈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진짜 다 했다면 배포를 해야겠죠? 설정을 눌러 기본 웹사이트 설정을 해줍니다. 사이트명, 설명, 구글 애널리틱스, 파비콘, 메타 태그 이미지를 설정하고 개인 소유의 도메인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도 설정할 수 있어요. 설정이 다 되었다면 퍼블리시를 눌러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링크로 열 수 있는 내 사이트 완성입니다. 피그마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HTML, CSS 기반의 퍼블리싱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뒀다고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편한 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를 가장 애먹였던 포지션 픽스드입니다. 헤더 영역이 스크롤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헤더의 포지션을 픽스드로 해줘야 합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반응형도 안 될 뿐더러 사진 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자 혼자 코드도 쳐보고 엄청 애먹었는데 결국 방법을 찾았습니다. 원래 헤더를 한 번 더 오토 레이아웃으로 감쌉니다.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프레임으로 감싸줍니다. 이제 이걸 화면에 넣어줍니다. 좌측 패널 잘 봐주세요. 꼭 헤더 프레임이 페이지 최상단에 위치하도록 올려줍니다. 가장 바깥 프레임을 포지션 픽스드, 레프트 라이트 고정해줍니다. 그 아래 오토 레이아웃은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라이트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 헤더 컴포넌트는 포지션 렐레티브, 폭 필 해줍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면 드디어 반응형도 잘 되고 불투명한 배경도 잘 깔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CSS로 구현이 어려운 것들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면을 칠할 때에는 그라데이션이 자유롭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테두리에는 단색 스트로크만 가능합니다. 디자인 파일에는 보이는 그라데이션이 실제 배포 화면에선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까 구글 폰트만 적용이 된다는 점과 스타일을 지정해야 반영이 된다는 점도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반응형 디자인 관련하여서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 사이트를 예시를 들어보면 비슷한 구조의 레이아웃에서 방향, 여백 등 간단한 수치를 변경하는 것은 피그마가 화면 사이즈별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수정의 범위가 개발적으로 일반적인 수치 조절을 넘어서면 서로 화면에 간섭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영역은 PC와 모바일의 구성이 다른데요. 더보기 버튼이 모바일에서는 이미지 아래에 있죠. 모바일에서 아래로 내리고 싶다고 옮겨버리면 PC 화면에서도 이동이 되거나 화면이 꼬여 이상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PC 버전, 모바일 버전 두 가지를 만들어 두고 PC에서는 모바일 컴포넌트를 숨기고 모바일에서는 PC용을 숨기는 방법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피그마 사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랜딩 페이지까지 만드는 전 과정을 함께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부딪히며 얻은 핵심 팁과 주의할 점을 모두 담았으니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이고 더 빠르게 완성도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무료 디자인 컨설팅 신청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번 웨비나는 서비스 디자인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직접 컨설팅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의 서비스 제작 과정을 함께 보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도 있어요. 실전 디자인 과정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쉽게 디자인하세요.